네,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무척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2달이 다 되어가는 국민주권정부에 지난 시간도 매우 숨가쁘게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조금 전 김병기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과 보도가 있었던 만큼 제가 별도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협상에 대해서 시한에 쫓겨 많이 양보한 느낌이다 라고 한 국민의힘이 지적한 대목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성과 평가를 주로 느낌에 기반해서 하시나 봅니다. 참고하실 수 있게 좋은 분석 자료가 있어서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시티그룹 측에서 이번 협상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협상의 세부 조항들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측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 겉보기에 미국에 큰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협상 전략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15% 단일 관세 실효 관세율도 14.3%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을 했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같은 비관세 장벽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절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던 협상단의 노고 덕분입니다. 또 협상단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묵묵하게 지원을 해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바이든 날리면 사태로 매우 어색해졌던 이 한미 양국 간 관계도 이제 복원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안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보 협상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회담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삶도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신청 11일 만에 신청률 90%를 달성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요식업계 매출이 증가를 하고 또 골목 상권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비 쿠폰이 60대 이상 노인에게는 생계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80%는 소비 쿠폰을 물질적 지원으로 여겼고 또 사회에서 나를 챙겨줘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거나 또 정부 정책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응답자도 많았습니다. 답답했던 민생의 숨통을 트이게 한 뜻깊은 정책입니다. 물론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농어촌에서는 사용처가 비교적 적다는 현실적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게 이 정부 당국에 더 세심한 정책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더불어민주당은 제2차 임시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합니다. 그동안 권한대행으로 불철주에 애써주신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아직 투표하지 않은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선거 전략이 대동소이합니다. 즉 차별화된 전략은 없고 그저 민주당 때리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진우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과 원내대표 그리고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더군요. TF 단장을 맡고 있는 저와 옆에 계신 김병기 대표님도 제명 대상자에 선정되셨습니다. 네, 우선 국회법 제155조 이 징계 조항은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만 방탄 출마 후 별 반응이 없으니 정말 머리를 쥐어짠 끝에 나온 무리수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러다 정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 명단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만 모아놨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권성동 의원, 멀쩡한 사진을 확대 조작해서 억지 의혹을 조장한 박수영 의원, 2023년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이 당대표로 밀어줬다는 당무 개입 의혹의 김기현 의원, 그 밖에 강명구, 박준태, 유용원, 유한홍, 정성국, 조배숙 의원이 저희들을 제명하는데 동참을 하셨습니다. 역시 애쓰셨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총통 독재 정권의 폭탄
폭압 통치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내란 특검을 이재명 정치 특검으로 지칭하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라고 억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참고로 제적 의원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지난 1월 17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철수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꼭 기억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님이 없으면 국민의힘은 무엇으로 정치 생명을 연장을 하겠습니까? 여당 때도 그러더니 야당 되어서도 변하질 않네요. 이런 존재의 양상을 두고 통상 기생이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내란 수기와 절연하지 못하고 내란의 적통을 이어받으려 안간 힘을 쓰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께서는 차라리 해산이라도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제대로 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